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태민의 의붓 손자인 조용래 씨가 충격 증언을 담은 책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이현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한번 네.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저희가 책을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 발간은 내일입니다. 그 최태민 씨의 의붓 손자죠. 조용래 씨가 이제 조순재 부친의 녹취록과 이를 근거로 책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최석호 기자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올 것이 왔다. 최태민 의붓 손자의 충격 증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MB 측이 찾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전화 기자? 네, 최태민 의붓 손자가 이제 책을 내면서 낸 얘기인데 2007년에 MB 측에서 자신에 대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아버지 조순재 씨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MB 측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다. 이미 한 번 제보를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2007년 당시에 그 조순재 씨 집으로 매일같이 MB 측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청문회 인사검증 청문회가,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대해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경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조순재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해달라. 최태민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본인이 강제섭 의원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내용, 그것들을 아들이 쓴 겁니다. 네, 그렇죠. 뭐 홍데스크랑 신고문이 모두 기억하실 텐데 2007년에 대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매우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본선보다 더 치열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때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당시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 팀을 짜서 서로의 네거티브 공격을 엄청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일환으로 이명박 전 후보 측에 이제 이 책을 썼던 의붓 손자인 조용래 씨의 부친이죠. 조순재 씨가 이제 탄원서를 내고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제보를 했다는 건데요. 제 뒤로 지금 탄원서가 보입니다. 강제섭 대표에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경선을 주도하는 이제 당대표에게 지금 박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조순재를 그토록 철저히 부정했습니까? 부정했던 곳이 이제 그 검증 토론회였습니다. 조순재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박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볼까요? 네, 국가 지도자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고 또 국정 운영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검증이다. 유신 시절 의붓 최태민이 국정농단의 실제 인물이었는지 가려내는 것은 검증의 몫이다. 이 부분을 꼭 검증해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원서가 사실상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에는 화제가 되지 않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 후보 측에 제보를 했는데 그 후보 측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왜 이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강제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왜 누락이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편집국 부국장이었기 때문에 네. 내용을 조금 좀 압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탄원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봤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맞춤법이 하나도 틀리질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걸 유심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틀리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맞춤법 틀린 경우도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BBK 주가 조작 사건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측에서는 그것을 그렇죠. 보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 반대 측에 있는 MB 쪽 캠프에서는 이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기 때문에 당시 편집국에서는 사실은 양쪽의 그런 요구에 엄청난 피로감 이런 걸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소극적으로 다룬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상황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박 대통령은 당시에 이 조순재는 아예 모르고 또 최태민은 자주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순재 씨가 제 비서 출신도 전혀 아니고 근데 조순재 씨는 유족도 모른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고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모르는 분이고
그 최태민 목사가 제가 어려운 시절에 도왔다는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최태민 씨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청와대를 출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제 뒤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입수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조용래 씨의 책에 수록된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많으시죠? 뭐 최태민 씨의 사위고요.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최순천 씨, 그리고 조순재 씨, 그리고 그 부인인 김경옥 씨, 조용래 씨의 모친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최순득 씨 같은 경우 최순실 씨의 언니이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또 친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알려졌던 그렇죠. 인사이고 최순득 씨의 남편인 장석지 씨 나왔고요. 저 이 책을 낸 조용래 씨의 아버지인 조순재 씨, 최태민 그렇죠. 씨의 의붓 아들이죠. 그리고 그 부인이 김경옥 씨. 그리고 옆에 정윤의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동생인 최순선 씨까지. 그렇죠. 지금 뭐 사진만 보셔도 화기애애하고 서로 친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지금 조용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조순재 씨가 당시에 영남대에서 투자금융 전무를 맡고 있었고, 당시 박 대통령은 영남대학의 이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이 증언 때문에 부친인 조순재 씨가 상당히 격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래 씨랑 통화를 해봤을 때 예. 아버지가 불쌍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순재 씨가 여러 가지 탄원서도 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박 대통령이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는 걸 보고 두 분의 친분이 있는 걸 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뒤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사면서 상당히 억울했다고 합니다. 네, 조용래 씨 직접 이현수 기자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좀 했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을 우선 왜 냈는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선 들어볼까요? 당시 상임이셨던 개인 박근혜 씨의 사생활, 그 모든 생활 관리나 생활 자금이나 이런 전반적인 생활에 직접 다 관여하셔서 직접 다 이렇게 관리하시고 도와주고 그러셨던 건 사실이니까요.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신은 모른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또 딜이 있지 않았냐, 또 보상이 있지 않았냐, 미리 얘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에 대해서 좀 못 견디하셨어요. 아버지가 불쌍해서 썼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것에 대한 피해가 있으셨고. 네, 공교롭게도 이 조순재 씨가 폐암으로 숨을 거둔 날짜가 17대 대통령 선거 새벽이었습니다. 이게 화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아들이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그냥 묻어놓기 싫었다. 그리고 특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쓴 거라는 사실은 아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부정부패의 뿌리가 역사적인데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리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의도를 밝혔습니다. 조순재 씨 돌아가신 날도 참 오묘한데요. 이 두 번째 사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무 천국삽을 기도하러 최태민 집에 갔다. 박 대통령이 최태민 씨의 집에 가면 뭔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외운 것이 나무 천국사불인데요. 나무 아미타불도 아니고 나무 천국사불입니다. 최태민은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종교와 연관이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게 그 일방 당사자의 주장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의혹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방생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또 미신 얘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신고문님? 제가 볼 때는요, 조영래 씨가 쓴 책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일부를 인용한 거를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원래 한번 나오고 나면 검증을 혹독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듣고 그 다음에 본 얘기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지금 자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치명타로 적용을 하는데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엄청난 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돈 문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뭉칫돈이 최 씨 일가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 뭉칫돈이 최 씨 일가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책에 있어서 직접 조영래 씨에게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따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저희 이제 친지분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무술 유단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택시에 태워서 데리고 가셔서 강남에 있는 어느 집에서 방 안에 있는 박스 20, 30개 정도 되는 박스를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켰고 씨 발언은 이제 그 박스를 무술 유단자까지 데리고 가서 지켰는데 그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겠느냐. 그 안에 부친인 조순재 씨가 죽기 전에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했던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것으로 자기는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해석임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980년대부터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진술을 내놓은 것은 이 조순재 씨의 부인이자 간호사 출신인 김경옥 씨입니다. 이 김경옥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보고 보혈 주사를 또 영양 주사를 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주사를 놓으면 기운이 나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실제로 주사를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주사를 놓고 주사를 놨을 때 아프지 않게 잘 놔줘서 고맙다며 찻잔을 주거나 그릇 세트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네, 부모님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려 간단하게. 우선 이 책 속에 솔직한 얘기로 입에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주장들은 많았는데 네. 그것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집으로 와가지고 여기도 미래라는 표현까지도 그렇죠. 썼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색다르다기보다는 기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아주 새로운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데서 좀 관심을 갖고요. 두 번째는 그 돈 문제가 지금 막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러면 구국 선교단을 통해서 번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이 그 궁금증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잠시 숨어 있다가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그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나온 이제 책 이야기랑 사실관계랑은 주변 인물까지 꼼꼼히 취재해가지고 종합뉴스에 더 자세한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고문님 감사합니다.